엔비디아가 장중 한때 애플을 제치고 시총 1위를 탈환했습니다. 팔란티어가 실적 발표 후 시간의 거래에서 급등합니다. 규제 당국의 제재 소식 속 원전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출근길 뉴스프레소입니다. 뉴욕 증시가 대선 선거일을 하루 앞두고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대선 불확실성을 고려해 적극적인 매매는 피하는 분위기 속 3대 지수는 약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엔비디아는 다우지수 편입 성공 소식에 올랐습니다. 장중 한때 2%대까지 상승폭을 키우며 애플을 제치고 시가총액 1위 자리를 탈환하기도 했는데요. 다만 이미 예견됐던 내용이었기 때문이었을까요? 후반으로 갈수록 매물을 소화하며 강보합권에 마감했습니다. 한편 다우에서 편출되는 인텔의 주가는 2.9% 밀렸습니다. 아마존과 원전 관련주들의 주가가 다 함께 밀렸습니다. 현재 아마존은 서스케하나 원전을 운영 중인 탈렌 에너지로부터 전력을 공급받고 있죠. 앞서 전력 공급량을 확대하기 위한 특별 계약을 제안했는데 인근 유틸리티 업체들의 반대에 부딪혔고 이에 규제 당국이 이를 막아선 겁니다. 해당 판결에 따라 이미 사용 중인 300메가와트의 전력에 180메가와트의 추가 전력을 사용하겠다는 아마존의 계획도 무산된 건데요. 이에 아마존과 탈렌에너지의 주가가 각각 1%, 2%대 내렸습니다. 한편 아마존뿐만 아니라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 등 다른 빅테크 기업들 역시 비슷한 방식으로 원자력 에너지를 조달받는 방안을 모색 중이었죠. 이들 또한 협력 중인 업체들로부터 전력을 마음껏 끌어올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우려감이 원전주 투심을 끌어내렸습니다. 미국 내 가장 큰 원자력 발전소를 소유한 컨스텔레이션 에너지가 12.5%, 나노누클리어가 12.8%, 오클로가 2.9% 밀렸습니다. 장 마감 후 실적을 발표한 월가 대표 AI 수혜주 팔란티어, 지난 분기 매출과 순이익 모두 기대를 웃돌았으며 사상 최대 순이익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주가를 밀어올린 건 무엇보다 가이던스인데요. 연간 매출 전망치를 벌써 3차례 상향 조정했습니다. 생성형 AI의 등장과 함께 많은 기업들이 AI 기술 테스트 및 코드 버그 개선 작업을 위해 팔란티어의 플랫폼을 택해왔죠. 강력한 실적과 가이던스를 통해 여전히 견조한 정부 및 민간 기업들의 수요를 증명했습니다. 주가는 애프터마켓에서 13% 가까이 폭등합니다. 역대급 초접전이 예상되는 제47대 미국 대선,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투표가 시작되는데요. 예측할 수 없는 결과에 달러화가 하락하고 국채금리는 급락하는 등 일부 트럼프 트레이드는 되돌림 움직임을 나타냈죠. 반면 트럼프 미디어의 주가는 전일 14% 급락 후 간밤에는 12% 급등하며 롤러코스터 장세를 이어갔습니다. 먹는 비만약 임상 1상 결과를 공개한 바이킹 테라퓨틱스, 예상보다 좋은 결과를 발표하자 주가도 개장 전 급등세였죠. 복용 4주 후 그 효과가 노보노디스크 약물보다 우수하다는 점이 특히 주목받고 있는데요. 다만 정규장에서는 급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와 코버스 등 비만약 개발에 뛰어들고 있는 업체들이 한두 곳이 아닌 만큼 거액을 투자해 약물을 개발했는데 경쟁 심화로 수요가 따라주지 않는 부정적 시나리오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출근길 뉴스프레소 헤드라인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5일 자정,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 막이 오릅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오늘 오후 2시입니다. 딕스빌 노치에서 시작해 알래스카까지 약 25시간 동안 투표를 이어가는데요. 결과는 빠르면 내일 오후, 최장 13일까지 투표 결과 합산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은 총 득표수와 관계없이 주별 승자가 확보한 선거인단이 과반을 넘으면 당선이 확정되는 승자 독식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초접전 양산을 보이고 있는 7개의 경합주에서의 결과가 아주 중요합니다. 가장 마지막 여론조사에서는 7개의 경합주 가운데 4개의 주에서 해리스가 근소하게 우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선거 이후의 증시 흐름도 아주 중요합니다. 우선 불확실성 해소로 장기적인 전망은 아주 긍정적입니다. 평균적으로 대선이 있었던 해에 9%가량의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선 이후에 6,200에서 6,300까지 S&P 500이 상승할 가능성이 나오고 있고 11월에서 12월 이후에는 상승의 모멘텀이 강화될 것이다 라는 전망입니다. 하지만 어떤 후보가 당선되느냐, 그 후보에 따라서 상승의 속도는 좀 다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 초기에는 5,700선까지 단기 조정의 가능성이 보여지고 공화당 후보가 당선이 되면 수일 내에 6,000선에 먼저 도달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해리스 오세론이 등장했던 지난 일주일 테슬라의 순매도는 7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12월 이후 최대치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수혜주로 꼽히던 테슬라의 매물이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패배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주가 추가 하락의 가능성도 높게 보여집니다. 그래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테슬라는 어떤 후보가 당선되든 힘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도 여전합니다. 테슬라는 세제 혜택에는 큰 관계가 없고 트럼프 당선 시에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점, 혹은 해리스가 당선되면 친환경 차량에 대한 지원을 늘릴 것이라는 점에서 장기적인 관점은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 시장 내에서 테슬라가 판매량에 부진한 성적을 보이면서 투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비아디는 같은 시기 전월 대비 66%가량 판매량이 늘어난 데에 비해서 테슬라는 22.7% 줄어들며 중국 시장 내의 위축에 직면했다는 흐름입니다. 지금 단기적인 변동성도 피할 수 없어 보이는 만큼 지금 직면한 경쟁력 강화도 아주 중요한 과제로 보여집니다. 대선과 금리 인하를 앞두고 상품 시장도 변동성이 강력합니다. 우선 WTI는 오펙 플러스 석유 증산을 한 달 연기한다는 소식에 장중 3.3%가량 급등했고요. 천연가스와 구리값도 함께 상승했습니다. 국제 금값은 은값과 함께 소폭 하락했습니다. 달러 또한 약세 흐름 보였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이슈입니다. 트럼프가 당선되면 사상 최고가에 재도전할 가능성이 강력하게 보여지지만 해리스 당선 시에 비트코인 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뉴스프레소 전해드렸습니다. 미국 대선 결과와 그 이후의 흐름까지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하시죠.